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토사구팽이라는 말 아세요? 한번 띄워보실래요? 토사구팽? 이게 토사구팽입니다. 토사구팽. 토끼가 죽으면, 저 토자가 토끼 토자입니다. 토끼가 죽으면 구자 지금 개구자죠.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 이게 토사구팽입니다, 여러분. 초한지에도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신과 유방 이런 게 나오죠. 한나라의 통일 1등 공신이었던 한신이 유방의 견제를 받아 결국 반역죄로 몰리게 되는데, 죽음을 앞둔 한신이 한 말입니다. 교활한 토끼가 다 잡히고 나면, 사냥개가 삶아지고 높이 나는 새가 다 떨어지고 나면 활을 거두게 되고, 적국이 타파되면 신하는 망한다. 적국을 다 누르고 나면 신하들을 정리해버린다. 그래서 토사구팽, 토끼 토 죽을 사 개구자 삶을 팽, 이게 토사구팽입니다. 제가 뭐 선거철이고 하니까 여러분 이분이라고 제가 해드릴게요. 이분 이분이라고 해드리겠습니다. 이분 여러분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윤석열 정부 시기 국정원 해외 담당 1차장 홍장원 씨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분 잘 아시죠? 홍장원 지렁이 글씨, 뭐 아라비아 숫자 같은 지렁이 글씨. 이분이 어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오늘 새벽 빨로 났네요. 대한민국 제20대 국정원 1차장 홍장원 내란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왜 이러지? 왜 특검이 홍장원 씨를? 이 관련 보도를 보면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3대 특검의 남은 의혹, 찌끄러기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 특검 권창영, 이 어제 홍장원, 이 사진 나온 홍장원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입건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습니다. 특검은 국정원이 당시 윤석열 정부 국정원이 미국 측 카운터파트인 중앙정보국 CIA를 접촉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시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는. 그래서 계엄 당시 국정원이 CIA, 미 중앙정보수사국 CIA와 접촉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 이 사진에 나오는 홍장원 씨가 국정원 1차장이 해외 파트 담당이거든요. 국정원 2차장은 국내 파트고, 해외 파트를 담당했던 홍장원 전 차장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뭐 관여했는지 아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2차 종합특검, 3대 특검, 윤석열 대통령 잡는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뭐 순직 해병대 뭐 최상병 특검, 그 특검을 하고도 더 수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남은 찌끄러기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 2차 종합특검이 홍장원 국정원 해외 담당 1차장 홍장원 전 1차장을 입건했다는 겁니다. 입건. 여러분 이건 뭐를 말하는 거죠? 참 놀랍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하나 올려보세요. 이 사람은 또 누구죠? 대한민국 제32대 육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씨는 벌써 며칠 전에 2차 특검, 찌끄러기 의혹을 수사하는, 남은 찌끄러기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에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합니다. 우리 저 곽종근 중장이죠, 중장. 이분은 당시 여러분 그때 그 비상계엄 이후에 민주당 국회의원 박선원이, 그 다음에 김병주가 본인의 부대로 직접 찾아가서 유튜브를 틀어버렸잖아요. 유튜브. 거기서 뭐 어버버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인원이란 건 여러분 군대 용어입니다. 인원을 빼라, 병력을 빼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걸 옆에 있는
박선원 국회의원이 뭐라고 하나요? 뭐라고 국회의원 이렇게 하죠. 여러분 유튜브에 쇼츠나 이런 거 다 봤죠, 그죠? 어? 그래서 그게 인원이란 말이 국회의원으로 둔갑하고 정치인들 싹 잡아들여. 그 정치인 명단이 홍장훈의 지렁이 글씨 메모에서 나오는 거죠. 그랬던 자들입니다. 앞에 홍장훈과 홍장훈 같고 이 곽종근은. 근데 왜 이 2차 남은 찌끄러기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에서 왜 이 사람들을 왜 피의자로 수사하죠? 어? 그죠? 결국 다 이제 여기도 수사해서 전과자 신세로 전락할 위기를 맞았네요. 이게 토사구팽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 제목에서 제가 커피 한 잔 마시고 뭐 열낼 것도 없죠. 세상사가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 한신이 반역죄를 몰려서 유방에게 남긴 말 토사구팽. 범녀가 자신의 주군을 위해서 충성을 한 다음에 홀연히 사라지면서 자기의 동료에게 했던 말 토사구팽. 너 조심해라. 나는 떠난다. 그런 분들이 지혜로운 분들이죠. 근데 이제 홍장훈, 곽종근이 딱 그렇게 될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인물 오동훈입니다. 이 사람은 대한민국 제2대 공수처장 오동훈. 오동훈은 이미 작년 11월 27일 날 기사를 보면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때 동아일보의 그 기사 제목이 뭐냐? 특검 오동훈 공수처장 직무유기 혐의 기소. 윤석열 대통령 체포. 토사구팽 논란. 교체 수순 분석도. 이미 토사구팽 당한 모양이죠. 여기 뭐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왜 기소했지? 이건 최상병 특검입니다. 최상병 특검이 오동훈을 왜 기소했느냐?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합니다. 특검은 이들이 지난해 8월 19일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이 공수처에 접수된 이후에도 대검의 통보를 미루는 등 사건을 은폐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대검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이것도 토사구팽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토사구팽 한 번 더 띄워주세요. 토사구팽. 토끼를 사냥하던 사냥개. 토끼가 잡히면 그 사냥개도 삶아서 먹는다 이 소리죠. 예? 요즘 개를 삶아서 드시는 분은 없잖아요. 요즘은. 그죠? 오래전 이야기죠. 이미 수천 년 전에 만주 지역 이북 지역에 거기는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기르던 개를 삶아 먹는 그런 식문화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냥개라 할지라도 토끼를 잡고 나면 쓰임이 없으니까 결국 소태 삶아서 먹는다 이 소리죠. 참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올려보세요. 다음 사진. 사진을 보시면서 제가 여러분과 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무슨 사진인가? 이건 지난번 대선 때 대선 후보로 나온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한동훈 지금 부산북구가 무소속 후보입니다. 토론에 나와서 악수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동아일보 보도가 이런 게 있네요. 홍준표 지방선거 뒤에 난파선의 이전 투구 볼만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분은 지금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탈당하고 나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어제 뭐라고 했느냐? 범죄 혐의로 제명된 자가 누굽니까? 한동훈이죠.
그 범죄 혐의라는 것이 국민의힘 당 게시판 사건 아닙니까? 김건희 개목줄! 응? 김건희 개목줄! 그 누가 썼죠? 국민의힘 당 게시판에 누가 썼어요? 작년 12월 30일 한겨레 신문 헤드라인이 그겁니다. 가족이 쓴 걸 나중에 알았다. 한동훈 씨가 직접 언급한 거예요. 가족이 쓴 걸 나중에 알았다. 김건희 개목줄! 근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동훈을 직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범죄 혐의로 제명된 자까지 홍준표 자신을 비방에 나서는 걸 보니까 부산 판세가 힘들긴 힘든 모양이다. 1등 할 수 있습니까? 무소속 후보가 1등 가능해요? 그 이야기죠. 판세가 힘들긴 힘든 모양이다. 홍준표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내가 누구 편을 든 것도 아니고 선거운동의 방향의 옳고 그름을 말한 것뿐인데 벌떼같이 나를 비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누구 편 든 게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선거 이렇게 가면은 가든 팁스 205번님 100달러를 또 보내주네요. 좌파의 본질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 아, 감사합니다. 달러니까 미국에서. 네. 굿모닝 아메리카.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 편을 든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선거 가면은 부산 북구갑의 1등이 누가 되고 2등이 누가 되고 3등이 누가 될 것이다. 그렇게 홍준표 시장이 평론을 했거든요. 평론. 그걸 가지고 뭐 한동훈 후보가 뭐라고 한 거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한 말은 민주당이 탈영병 홍준표를 두고 품격이 있다고 했다. 탈영병 홍 전 시장이 민주당으로 월북까지 하는데도 거기서도 안 받아줄 것이다. 홍 전 시장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예측하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홍 전 시장은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선거 논평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뉴데일리 기사, 다른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도 있군요. 김건희 개목줄! 누가 쓴 거죠? 작년 12월 30일 한겨레 신문 헤드라인이 그겁니다. 한동훈 씨가 가족이 쓴 걸 나중에 알았다. 뭐 저는 팩트를 말하는 거예요. 후보 비방하는 게 아니고 팩트를 말하는 겁니다. 뉴데일리 기사 이런 게 있습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난타하는 홍준표의 내심 반색. 신주호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말이 나옵니다. 정원호 후보를 향한 국민적 의구심을 네거티브로 치부하고 정원호 후보를 될 사람이라고 말하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말에 아연실색했다. 당으로부터 무수한 은덕을 입은 정치인이 노골적인 독재를 꿈꾸는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건 이적 행위와 같다. 이규준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좋아요 또 눌러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를 공개 지지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 픽으로 서울시장 후보까지 오른 무능력하고 비도덕적인 인물을 사실상 홍준표 전 시장이 지지한 이유는 뻔하다. 당원과 국민 선택을 받아 공직에 오를 길이 막히자 이재명 정부에서 모종의 정치적 역할을 해보려는 것 아니냐? 모종의 정치적 역할? 총리? 뭐 그런 건가요? 카페 모카님 선대위원장 이영풍 박민식 승리로 가자. 화이팅! 화이팅! 네. 김건희 개목줄! 누가 썼어요? 여러분. 자, 민주당의 선대위 전략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불교 방송에 나와가지고 금태섭 아침 저널에 나와서 네거티브로 승리를 한 후보를 본 적이 없다. 오죽했으면 국민의힘 출신인 홍 전 시장도 타박할 정도겠느냐. 홍준표 전 시장은 청년의 꿈에서 사실상 국민의힘 해산론을 주장했다. 보수의 정체성을 상실한 집단은 사라져야 한다. 로만의 꽁띠님 안녕하세요. 명품 방송 우잘사 부산 사나이 영풍 대표님 화이팅. 고맙습니다. 로만의 꽁띠님. 근데 국민의힘을 왜 해산시키죠? 아니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대표하신 홍준표 전 대구시장님, 국민의힘을 왜 해산시켜야 되죠?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해산당할 위기에 처한 정당에 이렇게 많은 당원들이 가입합니까? 120만 명이나? 자기가 뭐 당대표 할 때는, 이 당은 지켜야 되고, 자기가 이 당에서 이제 별로 인기가 없어서 이제 탈당하시고 이러니까, 이 당 그냥 걷어치워. 그냥 해산시켜버려. 그게 온당한 말입니까? 그 온당한 말이에요, 그게? 온당하지 않죠. 제가 봤을 때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김건희 개목줄! 누가 썼어요? 2025년 12월 30일 한겨레 신문 기사 헤드라인이 한동훈 내 가족이 글 썼다는 건 나중에 알았다. 그럼 누가 쓴 거예요? 누가? 그 게시물은 누가 쓴 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무소속 후보 좋다고 따라다니는 흰색 입은 분들은 뭐예요 도대체 지금? 아이고 2천여 명 넘는 분들이 지금 벌써 들어오셨네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사진을 올려봅니다. 이건 누구죠?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민주당 울산광역시장 후보. 김상욱이네요. 김상욱. 김상욱은 지금 이 관련 보도를 보니까, 여론조사한 거 보니까, 처음에, 이 또 누구시지? H2327님. 나 자리 주쇼라는 소리임. 홍방자는 쿨하게 무시. 역시 댓글 쓰시는 분들 보면요. 댓글이 명쾌합니다. 아주 명쾌해요. 나 자리 주쇼라는 소리임. 홍방자는 쿨하게 무시. 참 댓글 잘 쓰시네. 이게, 이 댓글이 자동으로 이게 삭제되는 걸 보니까, 좀 인신공격성 댓글은 자동으로 삭제되는 모양입니다. 아마 구글에서 그런 키워드를 미리 설정해 놓은 모양입니다. 네. 선거철이니까, 여러분. 선거철이니까, 저희 스패너님들이 삭제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거철이니까 구글에서 특정 키워드를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 후보 비방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삭제하는 모양입니다. 자동 삭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김상욱 후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년 전 총선 공천에서 울산 남구갑의 국민의힘 국민공천제로 해서 공천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처음에 말이 많았었어요. 왜? 울산 남구갑은 울산의 강남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지금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김상욱이라는 저 사람이 공천을 받았을까? 왜냐하면 그 해당 지역구에 유명 법조인 출신 내 아들 변호사 또 등등 지역에서 열심히 오랫동안 활동하신 그런 분들이 공천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거 전부 무산 전부 사라져 하고 국민추천제가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게 바로 김상욱이었습니다. 근데 김상욱이 누굴까? 알아봤더니 문재인의 3, 40년 직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그 법무법인 거기서 근무했던 변호사였다. 이렇게 된 거죠. 이상하다. 뭔가 이상한데? 그래서 저 사람 좀 이상한데? 했더니 결국 어떻게 했냐. 배신 때리고 민주당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울산시장 민주당 후보로 등장한 거예요. 배신자들이 잘 될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한다는 이런 통설도 있죠. 그런데 그건 맞습니다. 에디꺼님. 결국 한동훈 비대위가 그때 결정한 거예요. 이 국민추천제로 가겠다. 서울 강남에도 국민추천제 있었습니다. 결국 친한동훈 계열의 후보를 집어넣어서 공천 확정 지었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군데.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때 이후로 2년 전 총선 이후로 그 세력들이 윤석열 정부를 까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죠? 수평적
당정관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에게 수평적 당정관계 합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민주당, 진보당, 정의당에서 그런 거 없어요. 자기들이 만든 대통령이 청와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잘 도와주려고 하죠. 원만한 당정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 무슨 수평적 당정관계 좋아하시고 있네. 김건희 개목줄! 그 댓글 누가 쓴 거예요? 그랬던 자가 결국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나왔어요. 그런데 관련 그 보도를 보니까 여론조사 꽃, 김어주의 그 여론조사 있잖아요. 여론조사 꽃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도 지금 김상욱이하고 국민의힘 울산시장 후보 김두겸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붙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김상욱이는 뭐 거의 뭐 그냥 뭐 저 거의 단수 공천에 가까운, 그러니까 뭐 형식상으로 이제 경선을 한 거지만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지지율이 쭉 나오다가 이제는 결국 투표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지지율이 붙죠. 이렇게 초접전이 되는 거죠. 아마 울산시의 유권자들이 심판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관련 보도를 보면은 김상욱이 좀 강세인 지역은 울산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왼편에 이렇게 울주군이라는 큰, 그 어제 보니까 막 삭발하고 이러던데, 울주군의 그 서범숙 국회의원이 왜 삭발하시는지 갑자기 모르겠네. 박형준 저 부산시장,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삭발하는 이유를 알겠는데, 뭐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통과 안 시켜준다고 막 삭발해가지고 통과 거의 될 뻔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서범숙 의원은 왜 삭발하는지 모르겠네요. 날씨 더워서 그러나? 더워서 삭발하시나? 전혀 감동과 울림이 없는 삭발 그 행식이었습니다. 근데 그 울주군이 있고 중구, 남구, 북구, 동구 이렇게 했어요. 근데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이런 공장 벨트 지역이 있는 곳이 동구하고 북구입니다. 김상욱이가 지금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곳은 그 현대자동차가 있는 북구 그리고 동구 여기가 좀 높게 나오고 중구, 남구, 울주 이쪽은 김두겸 후보가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울산에 계신 분들은 이제 투표를 하셔야 되니까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연령대별로도 보면 1020 7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는 김두겸 후보가 지지율이 높다는 거예요. 1020 그러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은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는 1020 뭐 1030에 달려 있습니다. 4050 뭐 제가 봤을 때는 친민주당, 친좌파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참 이게 역설적입니다. 정말 취업 잘 되던 시기에 대학 다니고 마음껏 소리 지르고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를 누렸던 그 세대가 오히려 친민주당, 독재 정권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 저 친민주당 성향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수키8210님 감사합니다. 부산 사나이 어린남 영품님 환영합니다. 박민식 후보가 참전용사 학살자 아니다. 사과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슈화하는 거 할까요? 네, 잘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제가 눌렀습니다. 네. 그래서 울산 시민들의 심판이 필요하다. 이 김상욱에 대해서는 그 김상욱이 뭐 처음부터 민주당에서 또는 진보당에서 정치를 했다면 이해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여야 정당이 있고 좌파 정당이 있고 우파 정당이 있고 다 인정합니다. 극좌 정당, 극우 정당은 좀 곤란하겠지만 좌파 정당 인정합니다. 민주당 인정합니다. 진보당도 인정해요. 물론 그 종북 주사파 세력들이 있지만 정의당, 기본소득당, 좋아요, 개혁신당 정치 활동에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존중하기 때문에 인정해요. 하지만 왔다 갔다 하는 기회주의자들, 배신자들은 곤란하지 않냐.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